우주에는 인류보다 더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이 존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 우리 태양계와 행성 지구의 문명을 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을 찾아서 탐사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그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의 외계 문명 찾기는 1896년 무선 통신 기술을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그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그는 만약 우주의 문명으로 진화한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고 그 문명의 기술 발전이 어느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무선 신호를 사용하게 되며 외 우주에서 오는 이 전파를 수신하여 분석해보면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후에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의 기본 개념이 되었으며 그 시작은 1960년 코넬 대학교 프랭크 드레이크의 오즈마 계획이었으며 오즈마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세티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앨런 전파 망원경 집합체 ATA의 관측 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전파 망원경 정보를 분석하여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별을 찾아 그 주변의 전파를 집중적으로 탐지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티의 안테나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아직까지 외계에서 왔을 만한 이렇다 할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티 연구소는 최근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적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체가 생성될 수 있고 그 생명체가 진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천체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으로 우리 태양보다 오래된 적색 외성 7만 개 중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성계 2만 개를 2년에 걸쳐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이 적색 외성을 집중 탐사한 이유는 이 적색 외성 항성계는 우주의 별들 중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가 존재하고 태양보다 더 가벼운 질량으로 항성 내부의 핵연료 소모가 적어 어두운 적색빛을 내며 수명 또한 길게는 12조 년까지 살 수 있어 생명체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얻을 수 있고 행성들을 거느리기에 적당한 크기의 모항성으로 생명체가 생존한다면 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지구 크기의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색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천체는 지구에서 센타우리 방향으로 4.22 광년 거리의 프록시마 항성계의 프록시마 B 행성과 지구에서 물병자리 방향으로 39.6 광년 거리의 초저온 적색 외성인 트라피스트-1의 7개 행성들로 그 행성들 중 생명체 존재 가능 구역에 있는 트라피스트 EFG 행성이 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 완공된 42대의 앨런 전파 망원경 집합체 망원경을 350대까지 늘려 기존 500만 개의 무선 주파수 신호 탐색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어서 세티의 과학자들은 2030년쯤에는 외계의 신호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주의 침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들과 세티 연구소가 공동으로 행성이 행성을 가리는 PPO라는 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관측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PPO는 한 행성이 다른 행성의 앞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외계 행성에 지적인 문명이 존재하여 그들이 행성 간 통신을 하기 위해 한 행성이 다른 행성 앞으로 이동할 때 그 방향으로 강한 전파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 행성들과 지구가 일직선 방향에 놓이게 되면 행성 간 전송되는 무선 신호 중 그 일부를 지구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는 우주 사방으로 흩어지는 전파와는 달리 전파의 진행 방향이 정해져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7개의 행성 중 3개의 행성이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는 트라피스트-1 항성계를 대상으로 전파 신호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 7개의 트라피스트-1 항성계의 행성들은 공전하는 궤도가 거의 완벽하게 측면을 보이고 있고 PPO 발생 시 두 행성과 지구의 감지기가 모두 일직선상에 놓여 그들의 행성 간 무선통신 신호가 행성을 지나쳐 일직선상에 있는 지구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많아 그들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주에 설치된 42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앨런 전파 망원경 배열을 이용하여
트라피스트-1을 총 28시간 동안 집중 관측하여 11,127개의 신호를 감지했으며 그중 외계 행성에서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 2,264개를 연구하였으나 그중 외계의 지적 문명에서 발생된 신호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런 새로운 탐색은 우리가 왜 우주에서 오는 무선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 건설 중인 정부 간 국제 전파 망원경 프로젝트인 전파 망원경의 제곱킬로미터 배열 SKA와 같은 더 나은 장비를 사용하면 머지않아 외계 문명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크고 강력한 망원경을 이용해 다른 외계 행성계를 계속해서 탐색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파를 탐사하는 방법 외에도 또 다른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을 포함한 외계 생명체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티와는 다르게 외계 행성의 생명체가 번성하여 대기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면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여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생명체의 징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2021년 쏘아 올려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외계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하여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약 그들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을 경우에도 어떤 징후가 나타날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외계 문명의 기술이 남긴 흔적 연구라고 부르며 그 흔적으로는 행성의 대기 중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불소와 메탄, 에테인, 프로판과 불소와 결합한 황 및 질소 화합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은 자연적으로는 생성이 불가능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산업기술이 필요한 인공 물질들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우주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슈비터만이 이끄는 연구팀이 선정한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 중 연구팀이 특히 주목한 물질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인 육불화 황으로 이 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25,300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지닌 기체로 지구 대기에서는 5만 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만약 외계 행성의 대기에도 존재한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여겨져 지구에서도 망원경을 이용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매우 큰 온실 효과를 낼 수가 있어 외계 문명이 그들 행성의 기후를 조절하거나 다른 천체를 테라포밍할 경우 이 육불화 황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 그것은 지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외계 천체는 지구에서 39.6광년 떨어진 초저온 적색외성으로 질량이 우리 태양의 8%이고 반지름은 11% 정도여서 표면 온도가 5,500도인 우리 태양의 절반 정도가 되는 2,200도 정도의 트라피스트-1 항성계로 보고 있으며 이 항성이 거느린 행성들 7개의 표면 온도가 섭씨 영하 103도에서 영상 57도 정도로 생명체나 문명이 존재 가능한 온도이지만 비교적 추운 환경이어서 이를 바꾸기 위해 육불화 황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거리의 외계 행성 대기의 분석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능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그보다 더 세밀한 관측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망원경이 필요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성에서의 생명체 탄생과 진화는 지구의 경우 생명체가 출현한 지 30억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생 인류가 나타난 건 고작 20에서 30만 년 전이고 그나마 현대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겨우 100년이 지난 기간으로 지구와 비교해보면 우주의 행성 중 극히 일부에만 존재할 것으로 여겨져 그들을 찾는다는 것은 희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외계 지적 문명을 찾기 위한 인류의 구체적인 시도는 최근인 20세기 중반으로 프랭크 드레이크가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린 뱅크에 위치한 국립 전파망원경 천문대에서 전파 신호로 외계 문명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벗어난 곳에서는 아직 생명체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전파 신호로 외계 문명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의 문제점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명은 우주로 전파 신호를 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티 계획이 시작될 당시 과학자들은 기술이 발달한 문명일수록 더 많은 전파 신호를 우주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여겼으나 현실 인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유선 케이블과 심해 통신 케이블 등과 같이 전파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렇듯 지구 행성의 인류가 그렇게 발전했다면 태양계 바깥의 다른 외계 문명 역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수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외계의 전파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가 그들이 보내는 전파의 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전파 신호보다는 광학 신호를 탐사하는 것이 세티 계획에 더 적합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계 행성들은 직접 빛을 내지 못하기에 행성 자체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심지어 그렇게 발견한 곳에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어서 외계 문명이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면 그 징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된 외계 문명은 어떤 식으로 흔적을 남기며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1964년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어떤 문명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양에 따라, 다시 말해 그 문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문명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카르다쇼프 척도라며, 과학자들은 문명의 발전에 필수인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 수준에 따라 문명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 발전의 첫 번째 단계인 타입 1 문명은 자신의 행성에 거주하며 행성의 물질을 이용해 핵융합을 하거나 반물질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파 탐지나 그 행성의 대기를 관측하여 그 문명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타입 2 문명은 자신의 행성을 넘어 항성계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특히 모항성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항성의 에너지를 직접 추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항성 주변에 설치된 이 거대한 구조물로 인해 항성의 밝기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관측하여 주변 행성에 있는 지적 문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타입 3 문명은 그들의 항성계 바깥 블랙홀, 펄사, 초신성 등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끝에 다다른 문명으로 관측을 통하여 그들 문명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정체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문명 중 타입 2 문명은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해 모항성의 가시광선을 원적외선 영역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원적 외선은 은하의 반대쪽에서도 관측이 가능하여 과학자들이 세티는 전파 신호보다는 이런 신호에 더 집중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5년 예일 대학의 플래닛 헌터 프로젝트에 의해 발견된 KIC-84628호이는 지구에서 1400광년 거리의 특이한 별로 발견자인 테베사 보야지안의 이름을 따 테비2별로 불리며, 밝기가 최대 22%까지도 변해 거대 구조물을 건설하여 항성을 둘러쌀 수 있는 2단계 수준의 문명일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광활한 우주의 단지 인류만이 외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가지게 해주었으며, 세티 연구소는 알렌 망원경을 이용하여 그 별 주변에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의 발생을 조사하였으나 아직 그 어떤 특별한 전파 신호도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스웨덴과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협력하여 이 2단계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나사의 와이즈와 투메스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 500만 개를 유럽 우주국 가이아의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주변의 거대 구조물에 의해 적외선이 과도하게 분출되는 7개의 항성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발견된 별이 2단계 문명이 만든 구조물이고 그 정도로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들은 찾는 것보다 그들이 먼저 지구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며, 지금까지 발견된 UFO는 실제 지구를 방문한 7개의 항성계에 있는 외계 문명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아직까지 지구에서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사실로 증명된 적이 없어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먼저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우주를 이루는 물리법칙들로도 알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아무리 앞선 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이라도 빛보다 빠르게는 움직일 수 없고,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반사되는 빛을 관측해야 되나, 그 빛은 지구와 그들과의 거리만큼인 몇백 년에서 몇십만 년의 긴 시간이 지나야 그들에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외계 문명이 지구 대기에서 산소와 메탄을 발견하여 행성 지구의 생명체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한다 해서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 할 수 없고, 아직 우리는 외계에서 관측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에서 그 어떤 문명의 신호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구에서 1400광년 거리의 태비의 별인 KIC 846285의 2단계 문명이 있어 그 문명이 지구를 관측하였다면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1400년 전 과거 7세기의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중세 암흑기였으며 중국은 당나라 초기로 1400광년이나 떨어진 우주 먼 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주에서도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20세기 이후의 변화로 그들이 이것을 관측할 수 있으려면 지구는 33세기가 된 1300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무선 전파의 경우도 지구에서 무선 전파가 우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겨우 100년 정도로 그들의 관측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의 텔레비전 신호와 라디오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130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즉, 지구에서 우주로 보내진 무선 신호와 대기에서 반사된 빛은 그 속도와 거리 때문에 제2형 문명이라 추측되는 곳에 도착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 문명의 신호는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하였기에 그 신호가 지금 우리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 외계 문명이 기술 문명으로 진화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탐사를 통해 그들의 존재 정도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0년 동안 외계 항성계에서 발견된 행성의 수는 2000개가 넘으며 그 중에서 지구와 거의 닮은 특성을 가진 몇 개의 행성들도 발견되고 있어 머지않아 외계 문명의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발견되게 될지도 모릅니다.